안녕하세요. 아파트 읽어주는 여자 엘리사입니다.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 관련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세요. 저는 세금 이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지역 분석 전문가인데 얼마나 이제 물어보실 데가 없고 답답하시면 저한테 질문을 할까 싶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얕은 지식을 와이드하게 그냥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주택자면 세금이 맞나요? 그 양도세 맞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을 한두 번만 사고 팔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너무나 초보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집을 사고 팔아본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왠지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집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다면 엄청난 큰 세금을 낼 거라는 큰 오해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게 다주택자 세금이 걱정이다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부동산 정말 구린이들, 기초자들을 위해서 그냥 얕은 지식을 짧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물론 세금은 세금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세금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국세청에 126번에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괜히 어설프게 아는 이 세금은 오히려 일을 저지르고 나서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아니면 팔기 전에 뭔가 일을 저지르기 전에 세금을 미리 잘 알아보신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누구한테 카더라 아니면 누구한테 그냥 아름아름으로 물어봐서 실행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고 실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저는 이제 아파트 담당이니까 아파트를 살 때 이제 그냥 우리가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일단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취등록세가 발생하죠. 그래서 아파트 주택 가액에 따라 1.1%부터 이제 6억이 넘어가고 9억이 넘어가고 그렇게 요율이 계속 달라지죠. 요번에 나온 이제 세법 개정안은 요율이 다르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6억이 안 된다 그러면 1.1% 취득세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물어보신 게 양도세죠.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양도세잖아요. 그런데 내가 집을 1억에 샀는데 5천만 원이 올라서 1억 5천에 집을 팔았다. 그럼 이 오른 5천만 원에 대해서 경비를 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되게 불행히도 내가 1억에 샀는데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9천만 원에 팔았다. 마이너스 1천만 원이다. 이러면 오히려 내 세금이 없는 거죠. 오히려 환급을 받아야 될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라는 건 내가 오른 차액에 대해서만 내는 거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은 거는 오히려 세금이 적게 내는 거고요.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그리고 양도세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1년에 팔 수 있는 주택에 한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양도 차익이 누진이 돼요. 1년 범위 안에. 내가 1년에 첫 번째 주택을 팔았을 때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그럼 이 5천만 원의 수익을 이제 과세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내가 5천만 원의 수익을 냈는데 경비를 다 떨고 취등록세 빼고 부동산 수수료 빼고 수리했고 이런 것들 뺐을 때 이래저래 5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세 구간이 15% 구간에 들어가잖아요. 15% 구간에 들어가고 누진공제 108만 원을 빼주니까 그래봐야 세금이 몇백만 원 안 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지나고 몇 개월 지나고 나서 1년 그 같은 기간 안에 두 번째 주택을 팔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주택도 똑같이 5천만 원의 차익이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주택을 단순하게 얘 하나 팔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얘도 5천만 원에 대해서 똑같이 계산해서 15% 적용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판 주택 5천만 원, 두 번째 판 주택 5천만 원 두 개를 합산을 해요. 그럼 1억이죠. 그러면 각각 5천, 5천 내는 게 아니라 이 1억에 대한 세율이기 때문에 세율이 35%로 올라가죠. 말 그대로 양도 차익이 누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팔 수 있는 그 양도 차익이 누진되기 때문에 많이 팔면 양도 차익이 많은 맛으로 누진 내기도 높아지니까 세금 훨씬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 때 팔 시기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이 이 점이고요.
예를 들어 내가 막 올해 너무나 막 집이 막 뭐 좋은 물건이 있어서 막 두 개, 세 개 샀다. 같은 시기에 내 이름으로 샀다. 그럼 팔 때도 같은 시기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양도 차익이 누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살 때 팔 시기를 잘 고려해서 사야 된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금 중에 보유세가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막 보유세를 올리네, 막 뭐 종부세가 뭐 공시지가를 올리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관련인데요. 우리가 이 과세 표준되는 날이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해에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집을 파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게 내가 올해 재산세 종부세에서 이 주택이 제외되는 거고요. 집을 사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그쵸? 6월 1일 이후에 사야 내가 2020년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공시지가 계산에서 나오는 거고 1년에 2번 나오죠. 주택은 7월과 9월에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1년에 1번 나오죠. 12월에 내가 뭐 6억 이상을 갖고 있다. 공시지가에 공정가율을 곱해서 이제 나오는 계산식이 있어요. 그 계산식에 6억이 넘으면 종부세가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러나 6억이 조금 넘었다고 해서 많이 나오진 않고요. 6억을 훨씬 넘어 뭐 9억 넘고 이랬을 경우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런 세금의 방식에서 기본세율이 있고요. 기본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고 팔고 갖고 있을 때 이런 세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중과 부분인데요. 우리가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세 중과되는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가 되면 내가 양도세 중과를 무조건 받나? 이런 오해를 하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파는 주택이 내가 파는 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에 있으면 당연히 양도세 중과고요. 내가 파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지 않고 그냥 비조정지역에 있으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혼동되시는 게 내가 예를 들어 실거주 집을 조정지역에 지금 있단 말이죠. 조정지역에 있고 비조정지역에 집이 한 채 있어. 그러면 이 비조정지역에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된다고 착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죠. 내가 조정지역에 집이 있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비조정지역이면 얘는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해서 모든 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비조정지역에 집이 있으면 걔는 그 양도 차익이 오른 만큼 아까 이 양도세 세율 공시 세율에 맞게끔 그냥 차등 적용해서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해당 구간에 맞게끔. 자, 그 다음은요. 다주택자에게 불리해지는 취등록세와 양도세 이야기인데요. 이제 올해부터 이게 세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기존에 1주택이신 분들은 이제 6억 원 초과부터 9억 원 이하의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원래 이제 2%였잖아요. 근데 2%가 아니라 1%에서 3%로 세분화돼요. 뭐 1.1, 1.3, 1.1 쭉 가면서 이렇게 세분화되니까 이거를 좀 신경 써서 내면 되시고 이거는 뭐 취득세니까 큰 뭐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제 크게 바뀌는 게 이거예요. 1세대에서 4주택자 이상. 그러니까 내가 1세대, 그 세대원에 해당되는 그 범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미혼인 30세 미만의 이제 자녀 있잖아요. 자녀도 일단 세대 분리가 돼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고 해요. 이게 또 키포인트죠. 자, 어쨌든 1세대에서 3주택까지는 일반 이런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4주택부터는 취득세가 4%로 늘어나죠. 그래서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양도세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주택을 구입한 후 만 1년만 지나면 일반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과세라는 건 이 양도세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21년 1월 1일 내년 1월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무조건 2년을 보유해야 기본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를 이제 2년 준 다음에 전세 만기에 맞춰서 집을 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뭐 전세 세입자가 나가고 다시 뭐 들어오고 아니면 집을 팔 과정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러면 서로 날짜를 좀 맞춰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년만 넘으면 어쨌든 일반 세율을 적용을 받았는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 2년을 채우고 나서 팔아야 일반과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날짜를 맞출 때 내가 만 2년이 안 됐을 때 팔면 엄청난 무조건 40%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40% 무조건 양도 차익의 40%.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큰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앞으로 2021년 1월 이후에 팔 경우에 내가 반드시 2년을 채웠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집을 팔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솔직히 다주택자에게는 이런 4%의 세금을 내야 되는 취득록세나 무조건 2년을 가져가야 되는 양도세가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투자를 하실 때 집을 내가 어느 시점에 사야 되고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되는지를 잘 계산해 보신 후에 이제 투자를 하시든 실거주를 마련하시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은 해도 공부가 되게 끝도 없이 굉장히 뭐 깊게 들어가면 한없이 깊고요. 이렇게 얕게 들어가면 굉장히 얕은 게 세금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강의 되게 유명하신 분들 되게 많고 블로그도 되게 많아요. 미네르바 올빼미님이라고 또 세금에 굉장히 박학다식한 분도 있고요. 제네시스 박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에이스님은 굉장히 오래되셨죠. 그래서 이분들 뭐 블로그라든지 이분은 강의라든지 제가 추천하고 싶고요. 또 책이 투에이스님의 부동산 절세 기술 이라는 책으로 제목으로 지금 책 개정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세금책은 한 권 이제 사서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그때그때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 모르겠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126번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